파란리본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된 존재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9번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스위치에 대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스위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심판자와 학습자 6번째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6번째 이야기가 되겠네요. 심판자였던 가인은 불행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자신과 동생 둘 다 루저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인이 심판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태도로 바꾸었다면 둘 다 위너가 됐을 테고 아주 오랫동안 행복했을 텐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바람에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현대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현대판 가인의 후예들, 자신이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온 주변을 심판하는 사람들, 그 중에 자기 자신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학습자의 삶으로, 학습자로 스위치를 전환하면 그때부터 행복할 수 있는데, 이 학습자가 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요, 일단 아주 명랑합니다. 밝고 쾌활하죠. 그리고 호기심과 자발성으로 가득합니다. 뭔가를 배우려는 사람, 어디를 통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심지어는 자신보다 부족하거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를 배우려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장소가 학습의 장소가 되는 사람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을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들어봅니다. 각 대학에서, 이 경영대학원에서 각 지역의 CEO들을 초청을 해서 그 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몇 대학을 강의를 가고 있는데요. 이 CEO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강의를 가보면 이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태도와 눈빛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예의도 바르고 자리도 앞자리보다 탁탁 앉고요. 또 강사가 누군지 사전에 정보가 가니까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 강사의 저서를 미리 읽어보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일날 강사의 책을 사서 이렇게 와서 사인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려고 할까? 아마 사업을 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일 텐데 왜 배우려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까? 바로 그게 학습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남들보다 어떤 탁월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학습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보듯이 리더는 리더였다. 즉 많은 리더들은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삶으로 대변되는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을 얘기해 볼 겁니다. 자, 첫째는요, 일본 전산의 마쓰시다 고노케 회장이었죠. 자, 이 사람은 정말 학습인의 대명사가 아닐까, 전형적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자신은 늘 세 가지의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 복이, 첫째는 가난, 두 번째 허약한 거, 세 번째 못 배운 거, 이게 자신한테는 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기자가 반문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복일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열심히 사는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허약했기 때문에 늘 건강을 관리하고 몸을 챙기고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히 못 배웠다는 부분. 그래서 나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스승이고 배울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는 묻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묻고 또 물었다. 그것이 강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타고난 약점도 바꾸기만 한다면 강점이 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죠. 심판자가 아니라 학습자로 스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라는 학력에 뭐 구두 닦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다고 할 정도의 대명사인데 마침내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는 그 마지막 어떤 업적이나 성취의 결과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학습자의 삶의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어떤 뭐 막연한 운이나 그런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을 할 때 주변에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죠.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기는 해봤냐고 이렇게 되물었던. 사실 이 말은요, 우리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하고 똑같죠. 늘 되물었던 말. 해봤어? 해봤어? 제대로 해봤어? 한번 도전해봤어? 시도해봤어?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학습자의 태도,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는 이 삶의 태도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면 심판자에 머물지 말고 학습자로 스위치를 전환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은 이스라엘의 여자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1969년에서 1970년까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여자 총리였는데요. 정책이 탁월해서 이 중동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고, 정치에서 은퇴한 후에도 정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녀가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알려졌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백혈병이라는 큰 중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하죠. 자, 이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내 얼굴이 못생긴 게 못난 게 다행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공부를 했다. 즉 배우려고 했다라고 했죠. 또 늘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도움을 요청을 했다. 결국 나의 약점이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이 약점이 나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전체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죠. 자, 마치면서 행복을 위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이 고노스케 회장과 메이어 총리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럼 두 번째, 지금 내가 스위치를 돌려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